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행정사 실습 교육에 또 법률 행정 사례들 중심으로 제가 했던 거, 그러나 우리가 법률 행정을 공부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돼. 행정, 헌법부터 민법, 형법, 행정법 전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민원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법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전부 몇 개나? 5천여 가지. 자, 5천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에 관한 법 4,600여 가지. 그럼 법 중에 행정 우리가 해야 될 법이 그렇게 많잖아요. 4,600. 그러면 4,600여 가지의 법을, 행정에 관한 법을 하나로 묶어놓은 법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행정기본법. 그렇죠? 민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총칙 개념. 그렇죠? 총칙. 그러니까 행정법, 종합적인 행정에 관한 법의 총칙 개념이 행정기본법입니다. 이런 걸 우리 알아야 돼, 행정사. 그죠? 행정기본법의 행정원칙을 알아야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만 심판법만 알아야지 안 돼요? 혹시 이번에 첫 시간에 행정사 법령제도 위에 그 과목을 이번에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괜찮아요, 뭐 좀 틀려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그 강의, 첫 시간에 하는 강의 합니다. 그런데 이제 8개 협회가 합쳐있다 보니까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교육을 그런데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항상 첫 시간에.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교수님. 누구요? 김민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했는데, 제가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첫 시간에 법률행정. 사실 법률행정 첫 시간에 3시간 동안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행정기본법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사가 알아야 될 법률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이따가 이제 나온다만 여러 가지 원칙들, 법률 모형, 법칙의 원칙들, 반드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공직생활 했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권리 남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신성실의 원칙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민법. 민법. 잘하시네. 민법 몇 조예요? 몇 조까지 하면 그건 대단해요. 민법 2조.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 사법까지 공부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행정사 한 대가. 그렇죠? 근데 민법도 알아야 돼요. 행정사 하려면. 왜? 내가 아까 가수 법인 설립했다고 했죠. 처음에. 법인 설립하려면 민법을 보면 안 됩니다. 민법에 뭐라고 됐습니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행정관청이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그러셨어요. 행정관청이 허가를 얻는다니까 행정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상법상 영리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리법.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래서 상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상법상 영리법인 등기함으로써 설립하는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등기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사가 건드리면 안 돼요. 또. 그렇죠? 어떤 행정사 여기 법인이나 그런 주식회사 설립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거 해도 안 되잖아요. 법무사들이 좀, 그리고 변호사도. 거기 이제 회사에 어떤 그 법률 고문이나 그런 거 두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법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전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행정사의 목표, 정의, 성공, 비결, 행정법령, 실제 업무 사례, 법률과 관계해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이라는 행정심판 실제 사례, 그리고 이제 상담, 컨설팅,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강의는 오늘 이렇게 하면서도 첫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실무적인 이런 중심으로 이제 하고 첫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좀 빡빡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뭐 그렇다고 어렵게 뭐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응답이 있거든. 그 다음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또 첫 시간에 이렇게 지내고 나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걸 받겠으니까 첫 시간에 강의만 자꾸 들어두시고 질의응답은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지만 자유토론식으로 또 강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마틴 부부라는 유명한 학자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행정사로서의 큰 발전이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는 그리고 하버드대학에서는 성공 덕목 4요소를 얘기했는데 성공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술도 있어, 법률 행정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식, 지적능, 지능지수도 높아야 돼요. 기술력도 있어야 돼요. 자세도 좋아야 된다. 그런데 하버드대학에서 자기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해서 출세한 학생들을 성공한 학생을 보니까 자세가 성공이 97%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듣는 자세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했다고 해서 뭐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자세가 좋아요. 그렇죠? 그럼 자세가 좋아야 성공한다. 근데 꼭 여러분 듣는 자세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좋은 자세, 사람과의 겸손한 자세, 교만하지 않고 남에게 막 폭력을 가지 않고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성공의 97%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가죠? 행정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공하라고.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저기 강의 요청들이 정말 쏟아져요. 이 나이에 요새는 뭐 김영섭 씨가 뭐 150이 됐는데 강의를 드린다는데 저도 제가 몇 살로 돼 보입니까? 한번 알아맞죠. 77. 야, 잘 보셨네. 근데 좀 더 높이 왔네. 내가 의사한테 갔더니 약타로 갔더니 의사가 뭐라지 알아요? 아버님 약타로 왔네요 나보고. 내 호적도 모르겠다. 응? 그래서 아니 내 본인이라도 깜짝 놀래요.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와 아들 차이는 아무리 빨라도 20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나를 의사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아예 검진을 하는데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실제 생체 나이가 30년 아래래요. 와. 그러니까 70세면 내가 100세잖아요. 근데 100세는 아닌 거 안 됐고 제가 그러나 지금 30년 아래라면 50세예요. 그럼 이제 대충 아시겠죠? 80세?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활동하고 강의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일하고 시도 쓰고 여러분 오는데도 강의 좀 철저히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늙을 사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머리를 써야 치매도 안 걸리는데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셔야 모든 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돈을 잃으면 조금만 잃고 권력이나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렇죠? 그런 거 새겨서 여러분들 해야 돼요. 뭐 이제 행정사 하시려면은 사실 이제 연세도 드시고 되게 다 공직자 출신들은 다 은퇴가 뭐 60세 넘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 교수는 65세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혹시 시험 출신도 계세요? 시험 보고 합격하시는 분. 대단하시네. 그 어려운 시험 합격. 행정시험 어려워요. 우리 행정 아까 있잖아요.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주관 학생들은 행정고시하고 행정사 두 가지 시험을 본다. 많이 와서 합격해서 와서 봐요. 아주 어렵게 됐대. 근데 내가 왜 어려운 줄 아냐면 서울 법학원에서 행정사들의 시험 공부를 내가 시켰어요. 법률 행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학원에서. 근데 그때
일기로 학교 간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창업교육까지 시켜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지금 그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래 나한테 그렇게 그때 은사라고 지금도 찾아요. 몇 천만 원 보통 봅니다. 아니 근데 꼭 돈 가지고 내가 뭐 사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20, 30년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연금을 받으니까 그래도 몇백만 원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몇십 년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그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돈을 잘 벌더라고요. 막 정신없어요. 지금 한번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사무실을.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좀 에이 뭐 좀 쉬엄쉬엄 하자 그렇게 보통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험 출신은 그러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는 시험 출신이나 일반 공무원 출신이나 서로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서로 또 견자면 우리 공무원들 다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승진 시험 다 시험 보잖아요. 나도 시험 봐서 공무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 시험 출신이다 공직을 가리지 마시고 이제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나는 대한행사협회 초창기 거기가 이제 거의 8, 90% 인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시험 출신들 다 끌어들었어. 막 거기 이사도 시키고 교수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화합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자세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런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니까 청춘이 돼요. 사무엘 울만이 청춘이라는 뜻에서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응? 꿈을 이루면은 7, 80 노인 것 같아. 그렇죠? 7, 80대 노인이라 하더라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늦지 않는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까 저뭐 7대라는데 내가 좀 틀렸다고 그런 걸 조금 높이 봤다. 그렇죠? 근데 아니 뭐도 그렇게 젊게 돼요.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젊게 꼭 그렇게 일하시길 바라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처음 석사학위 들어갈 때 그 교수들이 좀 하와대학 나온 교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전부 그런 출신들이 교수로 와요. 그래서 저는 그 행정을 전공하면서도 나는 하버드대학은 안 나왔으니까 북한 행정을 전공해야 되겠다. 북한 행정으로 했어요. 남북이 통일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했는데 아니 그러나 행정 일반인으로는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첫 시간에 들어와서 행정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행정을 확인한 거죠. Public Administration입니다. 행정학도 알아야 돼요. 행정사는 그렇죠? 그럼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은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행정사는. 그렇죠? 공적인 일하는 사적인 어떤 기업인이 아닙니다. 행정사는. 그러면 공적인 일. 또 Administration,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니스터는 장관이라는 이 의미도 있고 목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관,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표하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행정사는 국민을 섬기고 봉사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관이라고 해서 국민을 앞에 군림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장차관들 같은 당연히 그런 국민을 섬기는 자를 상상해. 그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도 성공하고 국민도 편안하고 그렇죠?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행정사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저는 아주 그냥 행정사 좀 위상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행정법률가, 행정이 최고의 법률가. 그렇죠? 제가 이제 일본 행정사 제도도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 총무성, 행사협회 가서 보니까 일본 행정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일본의 행정사는 뭐라고 해요? 가해 법률가라고. 거리가 짜 가해. 우리가 종로 1가 2가 뭐 그러잖아요. 응? 일지로 1가 2가 뭐 3가. 그 거리 가짜였어요. 내가 그 행정사 협회 가서 물어봤어요. 뭐 총무성. 우리만한 행정안전부와 같은 기관인데 총무성은
아, 왜 하필 가해 법률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법률가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변호사의 문턱은 좀 높지 않아요. 왜? 수임료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나 변호사는 수임료가 법정 수임료가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네. 공익중개사도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공익중개사 되신 분도 한 분 명함을 저한테 받았습니다. 그렇죠? 법률로 정해졌어요. 그렇죠? 매덕 짜리 하면 얼마? 그렇죠. 몇 프로?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상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 증명 하나 써주고 꽤 많이 받았어요. 그 보통 내용이 많아 써주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그때 보니까 전철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보통 10만 원, 좀 복잡한 건 20만 원. 저는요, 그거에 10배가 더 받더라고요. 왜 그렇게 받는지 알아요? 아까 이런 자세를 성실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학원 경영하는 사람인데 학원 경영하다 말고 노동부에서 뭐야, 이 학원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왔느냐, 자초지종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합자해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는 않고 그렇게 다 계약을 했대. 계약서를. 자기 사람을 채용을 거기다 해달라고 해서 직원들 여기다 채용했대.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사람은 화가 나니까 직원들 월급을 몇 달 밀린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여러분 어때요? 노동법. 네? 월급 밀리면 당장 고발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분위기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노동부에다가 그냥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경고, 문 닫아라 하는 이런 경우. 언제까지 해결하고. 나한테 그런 거 왔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혀요. 그런다고 그걸 이제 노무사한테 가봐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노무사한테는 노동심판쟁이나 그런 건 당연히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노무사한테 넘기면 돼요. 그러나 저는 민원행정에 관한 건 행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써서 각각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또 진정서도 내고 하는 거 행정사가 얼마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서 내주었어요. 내주었으니까 노동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협의해서 잘 하라. 그러니까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도 아니 투자금 낸다고 해놓고 안 내고 직원만 채용해서 하니까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직원 얼굴 안 줬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정해서 이제 서로 투자도 하고 다 조정해서 없는 걸로 됐어요. 노동부에서 잘 조정해서 해결됐다고. 잘.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그대로 경영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요. 하여튼 강남에 그 대치동에 그런 학원이 많잖아요. 유명한 중국집에서 중국집 음식만 하더라도 그건 보통 그렇잖아요. 코스로 먹으려면 20만 원 하잖아요. 중국 음식 좋은 데 가면. 그게 사주면서 막 봉투를 얼마나 줘요. 저는 지금 그래서 내가 나 이렇게 많이 안 받는다 하고 막 그냥 돌려줘도 아유 자기가 감사 준 거다. 근데 혹시 이제 중개사님들도 이 보수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더 줘놓고 보수 더 줬다 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행정관청에서는 보수 더 받았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업무 정지처분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보통 6개월입니다. 6개월 업무 정지처분 하면 동시에 벌금형까지 돼요. 벌금형은 형사벌이에요. 형법 따라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업무담을 처리해봤어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회사들의 업무정지 당한 거예요. 그렇죠? 딱 처리. 그것도 행정심판으로 이따 행정심판 사례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완전히 인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 그 행정소송이나 변호사한테 가면 보통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행사 그렇게 안 주고 덜 주고도 우리가 친절하게 잘해주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회사에서 행정이라는 전문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사례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행정사는 국가 정부자가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뭐 비교사 다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자에서도 옆에 있죠. 뭐 심리상담사, 독서, 지도사 뭐 이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행정사가 지금 44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저한테 거의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원래 대한행정사협회 큰 협회에서 한 80~90% 그쪽에 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10년간 계속 교육하다 이 합회였기 때문에 2021년도 이렇게 하나로 합회했기 때문에 합회인 다음에 그 교육을 계속 했으니까 전체 행정사 44만이라면 거의 40만 이상이 저한테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줬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를 분류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통 일반 행정사지만 회사 행정사 또 이제 예고 번역 행정사도 있습니다만 저는 회사 행정사도 자문위원을 해주고 있고 번역 행정사도 또 가까이 지내요. 우리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번역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서로 협조도 해야 돼, 번역이. 우리 삼명이 바다잖아요. 회사 실판, 해양에 관한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반 행정사를 해도.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숫자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 지난번 법령 시간에 하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에서 1조의 행정사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됐죠? 이런 거 다 외워둬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 편익이 그러면 국민의 편익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 헌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기본권 보장에는 얼마나 많죠? 언론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렇죠? 이런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인 걸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여기 공직에 있는 분들 사실은 우리가 어느 때는 그냥 법의 원칙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들이 이제 그런 피해가 안 가도 그러니까 이상 묘하죠? 공무원 생활 했지만 이제 공무원들과 어느 때 또 대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잘못한 걸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나 공무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청의 자문위원, 지금 구청의 자치위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치위원 해야 될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자치위원회 회원들 모아놓고 또 생활행정, 실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행정에 관해서 강의도 많이 해요. 그래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위원을 하다 보니까 구청,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 갔더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람이 나한테 하면 눈을 못 뜨고 막 멀리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행정심을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내가 행정심판 해가지고 구청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좋은 건 가져야 돼요. 난 그래서 이제 구청장이나 또 공무원들하고 구청장도 보면 가서 보면 우리 교육을 다 저한테 교육받았다고 그러고요.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 갔더니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행정사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알려졌다. 앞으로 행정사를 더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유튜브가 필요해서 이 행정사에 대한 우리가 유산도 높여야 되고 행정사가 제일 정부자회사 사도 중에 늦게 시작됐잖아요. 물론 행정사가 한 50년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대수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법무사도 그렇죠. 뭐 사법대수, 행정대수 그렇잖아요. 법무사도 대수. 그런데 이제 지금은 행정사라는 걸 명확하게 해서 전문 자격사를 유산을 우리가 스스로 법원 행정 이런 데서 그걸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또 2조에는 이제 업무가 각각 규정이 돼 있잖아요. 민원행정 업무, 또 건설 민허가 업무, 그렇죠? 사실조사에 관한 거 뭐 다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법률행정 시간에 공부 들으셨죠? 네. 그럼 그래서 뭐 이건 구체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이 아니까 저는 이제 실무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요 행정 주요 업무 관련 업무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 국가 업무 유공자 업무는 국가 유공자 업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출입국 관련 업무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밑에 다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행정사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처음 업무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출입국.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 보냈으니까 나보고 국적을 취득해달라고 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난 출입국기관에 한 번 근무해 본 적도 없어. 주로 통일안보기관에 근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안보 근무 기간 하다 보니까 또 그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KBS, MBC, SBS에서 통일안보 그런 프로그램 한 10년 계속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알려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통일안보 기구에 있다가 출입국 업무 해달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힘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사 하지 말아야죠. 그럼 못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돌려보내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담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뒤에 이제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겸손하게 그래요.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내가 이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꼭 해주겠습니다. 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장담해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조건이 왜? 그때 당시에 출입국 국적 취득이 들어가면 이제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 행정사법이나 아니 이제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이 딱 돼 있어요. 그 법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시험용 시험이니까. 그래서 조건 그렇게 이제 이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면 일일이 되지 말고 처음에 알면 딱 되는 일이었죠. 아 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범죄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또 재산이 3천만 원 이상 현금 예금 증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국내 들어온 지가 한 3년 이상 됩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모르면 어떻게 그때 못하잖아요. 물어볼.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제가 일단 국적 취득의 조건만 맞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해놔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놓고 한 2, 3일 후에 얻으세요. 그럼 내가 그때 정식으로 위임계약서를 쓰고 왜 위임이요? 행정사법 2조에 민원인의 위임에 따라서 국내 위임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임 그러니까 위임계약서를 그래서 내가 이제 보내놓고 어떻게 했냐 알아요? 2, 3일 동안 밤새면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달달 외우다 싶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딱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이상 국내 거주를 했어요. 그렇죠? 3천만 원 이상 예금 증서나 현금이나 또 임대차 보증서나 보증금에 그게 들어가 있어도 그게 현금으로 보니까 있어야 돼. 그게 또 본국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범죄한 경력이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출입국관리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외국 국적취득법이라든가 5년 이상 교육을 받아, 아니 5단계 이상 교육을 받아,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돼. 요즘은. 그렇죠?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딱 법을 보고 나서 이제 그것도 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출입국관리 사무소 지금 또 바뀐 것도 알아야 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출입국관리 사무소 달려갔어요. 가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공무원 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거 베트남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면서 내가 이제 딱 내가 아는 지식을 설명을 했어요 미리. 그래야 그 공무원들도 대단하다 하잖아요. 지금 3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조건이 되는데 또 3년 이상 우리나라 국내 거주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까지 다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적 취득에 관한 신청서 이것만 써보세요 그래.
끝난 거잖아요. 어? 그럼 자기가 나한테 이제 약속까지 했으니까 가져오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한 3일 후에 왔어요. 와서 그대로 설명을 했어. 3천만 원 이상 현금 얘기만. 처음에 내가 조건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조건에 그런 조건에 해당됩니까? 있다 이거예요. 어디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가 있대. 그럼 그거 3년 이상 여기에 거주가 경력이 있느냐? 그렇죠, 국내. 그것도 된대. 본국에 범죄한 경력이 없냐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저 대사관권 떼어보거나 뭘 또 확인해야 돼 그쪽에. 그렇죠. 그것도 떼는 방법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없다 이게. 그러면 요 신청서 이렇게 선생님들 내가 딱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몇 회까지 여러 군데 가서 그때 대인동에 그 출입구까지 업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할 때는 착하게 여행사에서 그때 됐어요. 여행사에서. 내가 여행사에 가보니까 여행사에서 행정사 간판이 걸어 행정사 이름은 있고 여행사에 필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행정사도 이제 거기다 간판 걸어놓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여행사에 가면 앞에를 만들고 행사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딱 해서 했더니 자기가 다 대중동 연인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봐도 행정사님처럼 속 시원하게 되면 처음 봤대요. 이런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이제 국주치던 신청서 쓰고 그 서류를 또 뒤에 다 받아가지고 유의미약서 쓰고 보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보수는 보통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도 뭐 보통 100만 원 이상 받는데 또 몇만 원 그 정도면 몇백만 원 보통 받죠. 그렇지 않아요? 도민서비도 만 3, 400, 400원 보통 받으니까 그는 이제 변호사들에 비하면 수임료가 작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꼭 수임료 많이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만 해도 몇 건 되면 그렇지 않아요? 뭐 많아지잖아요. 한 달에 몇 건만 해도. 그래서 이제 했는데 딱 해주니까 어쩌면 이렇게 속시원하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딱 해줬어. 그렇게 뚜띠시킬 거예요. 내가 아까 이제 보고서 가지고 뭐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출입국 관리 업무에 관한 걸 아예 그냥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고 3개월 배웠어요. 대인들은 학원에 가서 아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최고 전문가가 되거든요. 배워놓으니까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 대행기관 직명까지 줘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연수교육 받고 합니다. 대행관리 기관까지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수가 조금 받더라도 우리가 서울에서 안 될 거는 내가 실습 교육을 할 때 꼭 구청에 데려가요. 내가 이제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초구청. 그리고 거기 행정법원에 데려가요. 그럼 서초구청은 꼭 자동차 등록 업무에 한 데를 가봐요. 왜 그러냐? 자동차 등록 업무가 전부 행정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업소에서 다 하고 자동차 업소, 관리 업소에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팀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한 3, 40명 막 이렇게 몇십 명 데려가도 강의실 하나 내놓고 자기가 설명을 와서 해줘요. 이거 행정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도 앞으로 이거 할 텐데 행정사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그러더라고. 그럼 이거 한 건 하는데 얼마씩을 받느냐 했더니 그때 자동차 등록 하나 했는데 한 3만 원씩 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건씩까지 오던데 3만 원이면 하루에 몇 건? 얼마? 3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주일 빼고도 많이 그냥 20일만 잡고도 600만 원이에요. 그렇게 가져온대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소리할 것도 아니고 행정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편입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준다 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 법이 이렇게 아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법들은 꼭 이런 데 알아서.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에 관한 거. 옛날에 음주운전에 관한 게 또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도로교통법.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음주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뭐가 좀 높아졌잖아요. 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에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행정법원에 갔더니 그 사례를 잘 설명을 해줘요. 우리 행정사가 필요한 걸 꼭 해주더라고요.
음주운전에 관한 동영상 하나 보여줘요. 행정법원에 행정재판하는 걸 우리가 보러 갔거든요. 근데 판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판사들도 관계 잘 가져야 돼, 법조인들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대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항상 다른 자격사들, 공무원들하고도 잘 가져야 돼. 다른 자격사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해줘야 돼.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고 올 때는 막 선물도 주고 영상을 우리한테 행정사한테 꼭 필요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어. 자기가 치소 기준에 해당되는 횟수 알코올 농도가 그때는 1.2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막 0.67 막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으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응? 대리운전 기사 불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가고 있거든요. 그냥 돈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멀리 가니까. 그런데 에이 차주가 좀 더 주면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더 주면 될 텐데 못 주겠다고 막 둘이 싸움을 붙었어 거기서.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싸움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운전사 화나니까 내려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준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차 주인은 차 운전대 딱 붙들고 이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해봤어요. 근데 그때 딱 경찰관이 지나다가 그 걸려버렸네. 딱 쟀어. 하니까 취소 기준이 되버렸어. 몇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 취소 기준. 그리고 그냥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 뭐야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이거 왜 행정 소송이 갔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음주운전 바로 행정 소송이라는 걸 필요적 행정 심판제. 그러니까 우리 행정한테 얼마나 잘 알려주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돼. 반드시 행정 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알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일 것 같아요. 혹시 법률 행정 시간에 이번에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 사실은 음주운전 또 국세에 관한 문제, 국세 잘못 처리됐을 때 노동 문제, 또 공무원 징계 문제, 우리 공무원 징계될 때는 반드시 행정 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에 가야 돼. 행정 소송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각각 그 요건에 해당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정 법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 심판에 갔어요. 가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증거를 제대로 못 대가지고 져버렸어. 기각. 그렇지 않아요? 행정심판에 가면 이제 법원에 가면 승소라고 그러고 행정심판에서는 인용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헌법재판도 인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 관한 모든 그런 재판이나 심판은 인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각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심판 절차를 안 거쳤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되고 또 증거를 못 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차주가 사진을 찍었어. 거기에 반짝 안 했다는 거, 그쪽 사진, 자기가 거기에 딱 있었다는 거, 자기 차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 이제 운전기사가 차가 사진이 있어요. 사진해야죠. 뭐. 내가 당신 여기에서 내려줬다는 것만 법원에서 진술해달라. 그럼 내가 자기가 그러면 한 발짝 운전 안 했다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가 법원에 가서 그건 해줘. 그러니까 뭐 거기도 뭐 얼마 정도 돈을 줬겠 그래야 뭐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겼어요. 인용 판결이나 승소 판결.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취소를 취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결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막 뛸 듯이 기뻐해요. 그런 판결하는 영상을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행정사. 그렇죠? 행정심판에 관련된 것도 되고, 그렇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딴 거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 이외에는, 아까 내가 얘기한 5가지 이외에는. 그런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바로 행정소송을 가도 돼. 행정심판을 먼저 해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 이제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률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문제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아까 음악 저작권에 관한 얘기했죠? 저작권을 행정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작권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려요.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AI, IT 이런 것도 잘 해야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다 해요. 그래야 이제
그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해서 막 그냥 음악도 넣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해요. 캡처해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잘못하면 그게 프로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저작권에 걸립니다. 어떤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작권에 안 걸리라고 아예 그냥 내가 작사한 노래가 15분이나 되니까 그걸로 다 비교하는 거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저작권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저작권에 걸리면 그것도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업무 또 이제 행정사의 윤리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건 잘 지켜야 한다. 민법상 그렇죠? 신에 따라서 성실하게 신뢰를 주고 성실하게 얘기한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사회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라. 모험을 하지 마라. 또 무리하게 또 이런 걸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자세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고 제가 아까 일본 행정사 제도를 직접 연구해서 국회에서 제가 발표됐어요. 국회의원들, 국회 입법부 직원들도 국회 공무원들 그것도 국회 입법부 이제 정식 공무원들이 자격을 받는 거죠. 그냥 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사람 못 받고 근데 그 자격은 행정사 자격이 다 받아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어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사에. 그래서 거기는 거리의 행정사다. 또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목적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본 행정사법을 굉장히 많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행정사 제도가 일본이 잘 됐어요. 잘 되면 따르고 못 되면 또 안 따르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일본 행정사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일본 행정사법에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특정 교육을 받더라고요. 행정심판에 관한 법이라든가 행정에 관한 뭐 아니 법률 행정에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그 교육에 이제 통과된 사람, 합격한 사람. 현 사람은 행정심판 대리권. 그래서 그 사람들 특정 행정사라고 해요.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제도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까지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대리까지 명확해. 대리권과 대행권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대리권이라는 게 민법상 대리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갖고 자기가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하면 그 사람 변호사 이름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본인은 물론 원고 명단은 본인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런 행정사들은 대행권 뭐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사는 대행만 해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거하고 대행권만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행정사 실무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대리권이 있는 거는 자기가 가서 그렇죠? 마음 놓고 어떤 변론도 할 수 있고 대리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특정 행정사예요. 일본처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률 행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도 알아야 되고 민법도 알아야 되고 행정법도 알아야 된다. 아까 종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 관한 문제도 아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도 알아야 된다. 아까 형법에 관한 법률 문제 하다 보니까 형법이 우리가 내가 이번에 경찰에 가서도 다 그런 거 진술할 때 얘기했어요. 왜 벌금형까지 되느냐? 그 증거를 딱 댔어요. 막 정확하게 아니라는 거. 되니까 검찰에서 올라가는데 검찰에서 다시 또 재수사로 내려와요. 경찰에서. 경찰에 가서 내가 형법상, 위법상 저각사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법을 아니까 되지. 그렇지 않거든요. 정당행위다 이거. 예? 또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 정사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딱딱 듣면서 얘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그걸 잘 아시네. 예?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하니까 경찰에서 또 바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도 올리더라고요. 검찰에서 이제 재수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재수사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와라.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혐의 없음 하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혐의 없음 나오니까 아니 형사벌에서 혐의 없음 했는데 행정벌에서는 당연히 그것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구청에서 답변서가 또 재밌게 왔어요.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니까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니까 형사벌에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야, 이게 구청 공무원도 똑똑해요. 그렇죠? 굉장히 대단해. 그럼 굉장히 공부를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막 보충서면을 통해서 행정심판에서 해가지고 형사벌에서 이렇게 돼서 증거가 분명한 건데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지. 무슨 뭐 그렇잖아요. 형사벌에서 혐의 없이 안 나왔는데 왜 행정벌에서 벌을 주냐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우리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행정심판원에서 인용제기요. 그렇잖아요. 업무정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정지를, 업무정지를 다시 없앤다. 그렇죠. 그래 돌아온 거죠. 근데 영업정지랑 업무정지 할 때는 항상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정지는 보통 6개월 이렇게 정지가 나와요. 그런데 행정심판 할 때 보통 끝나면 6개월 걸려요. 5개월. 그렇죠. 그럼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끝나고 나니까 그 업무 정지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 그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공직에 있는 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행정지를 해놓고 해야 돼요. 영업정지 처분하는 걸 딱 일단 집행정지.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신청할 때 바로 그것부터 해야 돼요, 집행정지. 그러면 그건 받아줘요, 심판위원회에서.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요. 그 심판이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안 해가지고 심판 끝나니까 6개월 되니까 아예 영업정지 기간이 다 끝나버렸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돈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 사회 기본 원칙도 아까 얘기했죠. 입법성, 여러 가지 입법성도 있지만 행정 기본법상 여러 가지 원칙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까 뭐 법치 원칙이라든가 또 자기 구속의 원칙, 비례 원칙 이런 게 있으면 비례 원칙은 우리 토지 보상 같은 거 해줄 때 토지 수용을 할 때 고속도로 된다고. 그럼 고속도로랑 공익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토지 보상 조금밖에 안 했어. 그러면 어때요? 행정사들이 이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기 구속의 원칙. A라는 사람이 법인설립 인허가를 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B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냈어요. A는 허가를 해주고 B는 안 해줬어. 그러면 공공기관이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은 다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하니까 이건 자기 구속의 원칙은 이런 말 써주면 얼마나 유식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건 똑같은 조건인데 왜 그거 안 했냐? 그렇죠? 우리 행정사들이니까 만물박사가 돼야 됩니다. 각 행정기관이 우리 전국에 50몇 개 부처가 되는데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외교, 통상, 통일, 안보, 국방, 그렇죠? 경제, 재정, 중소기업, 벤처, 기업까지, 그렇죠? 문화예술, 보건, 복지, 다양한 행정을 다 해요. 그렇게 행정학은 만물박사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행정의 원칙이 이번에 기본법에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해야 돼요. 무사한 유익에 빠지면 안 돼요. 국민의 유익이라면 나서도 적극적으로. 근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잘못하면 법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에이 법 원칙대로 내가 뭘 나서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북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북한 행정에 대해서는 북한은 무사 안일주의가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내가 그런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북한 사람들이 막 나를 그렇잖아요. 막 그냥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내 책을 다 봐요. 북한에 관한 책이 나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거기는 무사 안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명령 복종하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에서 지시한 대로 그렇죠. 행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시키는 대로 법에 위반되면 안 들어야 돼. 여러분 아시죠? 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국민에게 편해서 국민에게 유익한 편으로 유익하게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적극 행정이라는 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행정기본법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변화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행정쟁송, 행정심판은 이건 뭐 행정심판법 이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뭐그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아까 사례도 내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행정심판을 할 때 집행도 대충 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걸린다. 그리고 심판서를 내면 또 구청이나 그 행정기관에서 답변서 와요. 그럼 또 다시 행정심판 재개헌 쪽에서는 보충서면을 내요. 그게 한 두세 번,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5개월 걸려버려요. 그렇죠? 서로 반박하면, 우리가 또 반박하면, 또 구청에서 또 반박하면, 그렇죠? 구청이 반박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6개월 걸린다. 지금 내가 여기 행정심판에 관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도 알아야 된다. 민원처리 우리가 행정에 관한 민원처리 또 행정절차법.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몇억 줄 테니까 이걸 구리해달래. 영업 정지 당했는데.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행정처분서에 보니까 행정심판의 그 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진이나 전쟁 이런 거 있을 때는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심판 시기하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분 외워둬야 돼요. 근데 그런 기간이 적혀있는, 안 적혀있으면 이게 이제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반드시 처분서에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기관은 처분서에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행정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심판은 100% 이겨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안 했을 때. 그런데 어떤 사람, 그제 나한테 가진 사람 어디 있냐면 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야 끝나는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거 해준다면 이틀 동안에 행정심판 써서 다 내수 자신 있으면 했어요. 그렇죠? 자신 없을 때는 그건 맡으면 안 돼요. 그걸 맡아가지고 위임계약서 다 맡아가지고 돈 받고 어떻게 하고 수입 받으면 처음에 위임계약서 쓸 때 계약서 받아야 되니까 계약금도 했다가 못하면 손해배상까지 잘못하면 청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잘 보고 그렇죠? 봐야 된다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에서 마지막 오늘만 하고 이제 첫 시간 강의 마치고 있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얘기 있죠. 컨설팅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우리 이렇게 알카르스의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에토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터 드래카트 사람은 바로 신뢰를 중요해. 이 사람은 신성실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사실 제 강의 같은 거는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 3시간 이상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무와 관련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빨리빨리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단 법률 지식과 함께 거기에 관련된 실무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실습교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서로를 질의응답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쉬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